안녕하시고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반가울까요? 아니면 무서울까요? 혹은 누군가가 치는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미스테리는 이미 과거에 올라온 글이지만 2019년 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사진 자료는 그때 당시에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올렸던 내용, 그 사진 원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섹션, 2014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저녁 11시 38분 하나의 글이 게시가 됩니다. 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 여자친구 에밀리는 2012년 8월 7일에 죽었습니다.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빨간 신호에 달리는 신호위반 차량에 3중 추돌 사고로 현장에서 몇 분 만에 사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5년째 연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녀에 대해 좀 설명을 하자면 그녀는 당시에 결혼에 대해서 그리 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종의 좀 고풍스럽다 혹은 너무 옛날스럽다, 옛것이다 이런 느낌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 그녀가 결혼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저는 사귄 지 3개월 만에 정식으로 청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참 활기찬 사람입니다. 활동적이었고 도전적이었지요. 캠핑을 엄청 사랑하면서도 신기술 같은 것들에 열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겐 항상 시나몬 향기, 계피 향이 났습니다. 또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는 그녀는 항상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음악과 실제로 듣는 음악 취향도 조금 달랐었어요. 그리고 좀 웃긴 얘기인데 발가락이 조금 길었습니다. 침팬지 같았어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에밀리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에밀리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기도 하고 그냥 갑자기 이런 공간, 인터넷 공간에 에밀리의 이야기를 막 쓰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럼 이제 제가 겪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가 사망한 지 13개월이 지났는데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시간은 2013년 9월 4일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이름은 네이슨 혹은 네이든 둘 중에 발음이 가까울 것 같은데 네이든이라고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맨 위쪽 상단에 있는 내용, 상단에 있는 내용은 네이든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면서 혼자 계속 한 번씩 보내본 겁니다. 대답 없는 메시지였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머리끈 같은 것도 맨날 찾고 있어. 실핀도 말이야. 마치 네가 여기 있는 것 같아. 네 머리카락도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13개월이 지나 안녕? 누구십니까? 에밀리의 계정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답장이 없습니다. 약 9분이 지나 다시 한번 네이든은 글을 보냅니다. 물음표. 앞으로 에일리 페북 계정으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셔도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에밀리 거 말고요. 근데 4분 뒤 다시 메시지가 답장이 옵니다. 안녕? 거기에 수잔? 이거 에밀리 계정이에요. 라는 답장을 보냅니다. 자,
일단 여러분한테 수잔이라고 보여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수잔은 정확히 표현하면 에밀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머니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일단 좀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계정을 닫아놓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보내고 글도 올리고 그러면 사진도 볼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 사망한 사람을 메모리얼, 즉 추모 계정으로 페이스북은 전환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보고 싶게 했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에밀리의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해버리면 그냥 이 세상에 에밀리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정을 어머니인 수잔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저도 어머니 수잔도 로그인 아이디부터 패스워드를 전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보내고 3분 동안의 접속 내역이 보이길래 당연히 엄마인 수잔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16일입니다. 안녕? 우리 어디로 등산 가자, 일요일에.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 이런 답을 보냅니다. 이거 뭐지? 왜 이런 답변이 오지? 너 뭐하는 새끼야? 그랬더니 에밀리가 이런 답변을 보냅니다. 버스에 바퀴들. 제발, 너 누구야? 여기에도 묵묵무답입니다. 에밀리는 아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에 서두에 설명을 드린 대로 신기술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 컴퓨터 같은 것들을 잘 쓰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해킹인가?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중간에 잠깐 시간 텀이 있었죠. 어디 가자 일요일에. 저는 에밀리 엄마 수잔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로그인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수잔은 나는 에밀리 죽고서 난 그 주에만 그냥 로그인돼 있었지 그 이후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 나 지금 비밀번호도 기억이 안 나는데? 라는 답을 합니다. 뭔가 이상한 내용이죠. 어머니도 아니다. 친구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네이드는 이상한 점을 하나 알게 됩니다. 바로 등산 가자 일요일에 라는 저 말. 바로 이것입니다. 채팅에 히스토리 내역을 검색을 해봤는데 옛날에 보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서로 예전에 주고받았던 내용을 지금 누군가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는 거였지요. 정말 악랄한 장난 같았습니다. (2014년 2월입니다) 이제는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에밀리가 태그를 시작했어요. 내 사진에다가 자신을 태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알람을 받고 들어가 보면 그건 전부 또 삭제되어 있었어요. 뭔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있을 만한 공간에다가 태그를 했는데 그 공간은 저와 같이 갔던 장소, 같이 갈 만한 장소에다가 태그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다행히 증거 수집을 하다가 딱 2장을 스크린샷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월과 6월 것이었지요. 이게 저에겐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 유일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는 저 뒤에 네모 화면에 태그를 에밀리가 해놨습니다. 자기가 저기 있다라는 표현이지요. 두 번째. 소파 옆에 있다.
마치 꼭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태그를 해놓은 겁니다. 저는 이때부터 정말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2주마다 무작위로 사진마다 태그를 다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던 제 주변 친구들은 야 혹시 그거 버그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친구들도 똑같이 태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을 안 했죠. 이상하니까. 결국 몇몇 친구들은 저를 페북 친구에서 삭제했어요. 아마 제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이제 궁금하시죠? 왜 그러면 페북을 없애지 않았는가? 저도 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약간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는 공간에서는 친구들과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에 에밀리의 사진 옆에 녹색 줄이 뜨기 전까지 말이죠. 녹색 점, 즉 로그인을 했다라고 뜨기 전까지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쓰고 있던 프로그램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에밀리가 접속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은둔자, 사색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한텐 페북 메시지와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유일한 사회적 출구였어요. 그래서 지우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2014년 3월 15일) 해커로 짐작되는 사람, 분명 에밀리 계정을 해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태그를 거는 겁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25일 답변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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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답장을 합니다. 너무 끔찍하거든? 너 도대체 이걸 왜 즐기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 와, 시나몬 향이 나는 양초라니. 지옥에 나가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여기서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던 모든 문장은 말이 안 되는 느낌이 강하실 겁니다. 예전에 썼던 단어를 자꾸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우리가 과거에 나눈 대화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대답을 하는 모습, 뭔가 둔하고 무기력해 보이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이걸 쓰고 있는 해커한테 미끼를 던진 거죠. 나 동요 중이야. 너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 그럼 너는 더 흥미를 느낄 거니까. 시간을 끌었어야 됩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야 되니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 이후 기술 포럼 같은 곳에 이 내용을 올렸고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연락을 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로그인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에밀리의 계정의 비밀번호를 여러 번 바꿔봤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았지만 말이죠. (2014년 4월 16일) 에밀리가 보냅니다. 우리끼리 잼 만들자. 사만다 뭐야? 아이 그건 다르지. 지나갈 수 없어. 지나갈 수가 없다니까? 얼마나? 차고 연문. 나. 지나갈 수 없어. 역시 복사와 붙여넣기입니다. (2014년
4월 29일. 로스트 위에 구운 콩. 나도 몰라. 나 그냥 네이든한테 물어보라 그랬는데? 네이든. 네이든은 답을 보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너가 왜 아직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제발 그만해. 답이 옵니다. 제발 그만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네이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답장이 왔는데 그녀의 페이지가 접속된 장소를 확인해 봤더니 이상합니다. 대부분 그 장소와 시간은 내 집, 내 직장, 그리고 엄마 집. 즉 그때 당시에 제가 접속했던 곳, 제가 들어갔던 곳, 그런 장소만 찍혀있지 새롭게 로그인된 장소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저 위에 보냈던 제발 그만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라는 말은 믿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현실성 있는 제 리액션이었습니다. 정말 처참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여기에 적혀있는 말 중에 위에 나와있던 내용, 나도 몰라. 나 네이들한테 그냥 물어보라고 말했어 라는 저 말, 우리끼리 원래 했던 장난이었거든요. 근데 저 말을 그 사람이 쓰는 걸 보니까 정말 모든 게 망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해커가 아닌가 라는 생각 말이죠. (2014년 5월 8일) 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얼마 후 다시 메시지가 옵니다. 내 점퍼가 건조기 안에 있는데 지금 밖에 너무 추워. 밖에 진짜 추워. 네이든, 제발 그만해. 나 추워. 얼어붙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화면에 집중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어, freezing. 중간에 두 번 건너뛴 게 보이실 겁니다. 처음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쓴 독창적 단어입니다. 독창적 단어가 무슨 뜻이죠? 직접 타이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 내가 복사 붙여넣기 한다고 알고 있지? 아니야. 나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일부러 저렇게 띄어쓰기를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쓰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후 저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파랗게 잿빛의 차가운 자동차 안에 꽁꽁 언 에밀리가 차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저는 따뜻한 바깥에서 제발 차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그녀는 저를 못 봅니다. 다리 한쪽만 차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24일 네이든이 보냅니다. 나 지금 술에 엄청 취했어. 너 그립다. 지금 계정에 누가 있던 상관없어. 나 매일 일 끝나면 퇴근하자마자 컴퓨터 옆에 앉아서 널 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이거 점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겠지? 답장을 보냅니다. 나 좀 걷게 해줘.
저는 사실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에 애정 표현을 많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사랑한다 혹은 안아줄게 라는 얘기를 하면 항상 에밀리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했을 때 이런 말을 하면 그나마 에밀리는 편안해했거든요. 그래서 에밀리가 살아있을 때도 저는 늘 취한 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걷게 해줘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 그녀의 페이지를 추모 페이지로 전환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뭔가 이런 행동을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나 좀 걷게 해줘 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 말이죠. 하나는 예전에 우리가 나눴던 대화에서 바로 사망했던 날입니다.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야, 나 그냥 걸을게. 그리고 사망했죠. 자동차 사고에서 계기판에 심각하게 짓눌려 오른쪽 엉덩이부터 왼쪽 허벅지가 절단되는 사고였고 다리 한쪽은 뒷좌석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에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2년 8월 7일입니다) 방금 과거의 이야기를 했으니 2012년 8월 7일 바로 그 사고가 있던 날의 내용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사망한 날 5시 36분 에밀리 집에 가고 있어? 그리고 다시 약 20분 뒤 보냅니다. 이거 보면 나한테 제발 전화 좀 줘. 빨리 전화해. 너 회사에 전화하니까 4시에 퇴근했다더라. 나 지금 공항 올 것 같아. 미칠 것 같다고. 빨리 전화 좀 해. 2시간 후 에밀리 제발 전화 좀 받아. 제가 이렇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에밀리는 퇴근하면 4시고요. 4시 반이면 집에 도착하기 때문이었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이걸 왜 보여주냐고요? 이제 제가 글을 쓰는 이 시점으로 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에밀리 옆에는 추모 계정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봐, 집 가고 있어? 에밀리, 이 메시지 보면 전화 좀 줘. 제발 그만해. 내가 너희 회사에 전화하니까 5시에 떠났다더라. 패닉 올 것 같아. 제발 그만해. 추워. 에밀리, 전화 좀 받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추워. 얼어붙을 것 같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 2012년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내가 전화해보니까 너 4시에 떠났다던데? 라는 말을 너 5시에 떠났다던데? 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시간이 변경되었죠. 이 메시지를 받은 어제까지 저는 어떤 메시지를 받지 못했고 그냥 잠잠하고 조용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태그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없애야 될까요? 에밀리인 걸까요?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무슨 일이죠? 아, 여러분. 근데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 에밀리에게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알람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분명 오늘까지 조용했는데 내 사진에 태그도 안 걸었는데 갑자기 걸었습니다. 얼어붙어.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확인을 하러 가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메시지가 왔어요. 여러분, 저기 있는 거 문이죠. 저희 집 창문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거 제 컴퓨터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누가 이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차 안에 있습니다. 친구네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네이드는 더 이상 글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린 외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바로 내용입니다. 굉장히 소름 돋는 내용이고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은 직접 그 글을 올린 네이든이라는 사람이 직접 다 올린 자료들입니다. 정말 이 내용이 진실일까요? 사실 저희도 대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2012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자친구로부터 계속 받는 페북 메시지, 그리고 자신의 근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물론 사실 확인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견도 계속 갈라져 있거든요. 의견 중에 첫 번째, 해커다. 해커가 악의적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문은 아니 그런데 왜 페이스북에서 누가 접속했는지 모르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되죠. 둘, 그러면 혹시 어머니가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어머니가 로그인한 기록은 이때잖아. 어머니가 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 세 번째, 이거 정신질환 아닐까? 해리성 장애로 환상과 망각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그러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자 이런 기사가 하나 뜹니다. 2019년 6월 26일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 실제 사건이 아니라 허구입니다. 가짜라는 이야기인 거죠. 픽션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이 글이 처음 올라온 곳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글이 올라온 곳은 레딧인데요. 레딧에서도 좀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레딧에 노슬립 커뮤니티라는 데 처음 올라왔는데 이곳은 회원들끼리 무서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다, 픽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치고는 참 많은 준비를 한 픽션이다 라는 이야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맞네 아니네, 진짜네 아니네. 아니, 제가 이 사진에 태그가 걸려있다고 해서 사진을 살짝 화질을 바꿔봤더니 이렇게 되던데요? 정말 누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저게 사람의 형태다라고 따다 그린 것도 사람들끼리는 네가 그냥 따다 그린 거잖아. 그리고 태그를 건 건 거기가 아니야. 저거 그냥 집에 있는 등 같은 거야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저희도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진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원래 그때 당시 존재했던 게 맞습니다. 사진의 진위 여부도 그때 올라온 사진이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든이 도대체 누구일까? 네이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은 그래봐야 2장밖에 없습니다. 이것 한 장과 그리고 이것 한 장. 자, 일단 저희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은 이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인데 하나, 이 사람은 약간 몸에 털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몸, 턱 이런 데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사진을 확대해보면 손등 같은 데도 보이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집안의 톤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바닥 타일 혹시 보이십니까? 아마 같은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 셋은 어쩌면 같은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디서 따다 왔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정말 갖고 온 건 맞겠구나. 픽션이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궁금한 건 이 사람이 국적이 어디일까라는 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국적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그나마 이름 정도? 근데 저거 가지고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저 와인병.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찾았습니다. 이 와인입니다. 동일한 와인이죠. 이 와인은 호주에서 나오는 와인입니다. 즉 호주산이죠. 외국에 나가진 않습니다. 외국에 나간 지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 와인 자체가 당시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당시에는 호주 내에서만 판매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좁혀졌습니다. 네이드는 호주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삼중 추돌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 삼중 추돌이기 때문에 보통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주 안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에밀리와 관련된 것, 삼중 추돌 사고. 그런데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기사도 하나도 안 떴습니다. 그래서 좀 범주를 호주가 아닌 세계적인 범주로 바꿔봤는데 2012년 8월 7일에 사망한 소녀가 있기는 했습니다. 이름이 에밀리와 비슷했는데 이름은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저희가 페이스북에 검색을 해봤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메모리얼 해서 추모 페이지까지 찾아봤지만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 없는 사람입니다. 추돌 사고도 없다. 그런 사람도 없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픽션일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심증이 보이는 것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픽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이 미스테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서 좀 이상한 게 하나 보였는데 2012년 호주에서 사망한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네이든입니다. 에밀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로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네이든인데 이게 날짜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실 날짜가 맞지 않는 네이든이라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거 말고는 뭐 아예 얘기가 없으니까 딱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전달해. 뭐 사람마다 믿는 건 다르겠죠. 난 픽션 같아. 아니야, 나는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은 누군가가 망상일 것 같아. 이거 혹시 그러니까 외국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혹시 에밀리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이든이 사망해서 그걸 반대로 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서는 확인해 봤을 때는 알아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근데 그 글 안에 나왔던 내용의 날짜랑 시간은 매치가 되는 게 없어요. 아예. 네, 그렇습니다.